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님과 주도주 발굴가 허인원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리 시장,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먼저 허인남 교수님, 지금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월 미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급락했었는데 그 미증시는 대부분 좀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코스피 기준 2,750선을 회복한다면 본격적인 좀 반등 랠리로 미증시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주도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고가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김호영 고수님도 투자 대안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5일 날 페닉셀 이후에 지수는 급반등을 보였는데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피벗 의지를 보였을 때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랠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수와 별개로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 장세는 다르게 표현할 때 테마 장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실체가 있는 명분이 확실한 테마주들을 활발하게 공략을 하면서 단기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이 회복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 주신다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에 활용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유망한 투자처 두 고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허인남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호영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슈퍼사이클 마지막 시리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어떤 섹터로 좀 준비하셨나요?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슈퍼사이클에 이제 도래했다 평가된 섹터들을 다양하게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 조선업까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 다음 슈퍼사이클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섹터는 꼭사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많은 반도체 주 중에서 고수님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많이 조정을 받은 시점이잖아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할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AI 반도체들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AI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관련된 개별주들,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하신 세부적인 종목들은 제 커뮤니티로 오시면 제가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소개를 해드리면 AI 선도 기업으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데 삼성전자랑 제일 많이 비교가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7월까지도 시장 대장주로 급등을 좀 보였는데 AI 거품론이 나왔고 경기도나 우려까지 또 나왔고 그러면서 급락을 보였는데 사실 하이닉스만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하락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7월 11일 고점 대비해서 무려 한 달 만에 40%가 빠졌는데 아무리 이게 거품론이다, 우려가 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40%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 그래서 이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장주 SK하이닉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효율적인 재고 관리입니다. 오.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은 이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10주에서 12주 정도 수준까지 늘어났을 때 증가를 할 때 이럴 때 바로 도래를 했는데요. 지금은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HBM이나 ESSD 등 고객 요구에 따라서 제품 종류가 다양해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춤형 생산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달리 설비 투자 증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일은 가능성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3분기 현재 재고 상황이 5주에서 6주, 그러니까 과거 고점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이슈,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 본격화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이라고 하면 작은 품종을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건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네. 거니까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앞서서 말씀해드린 이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M7이라고 그러죠. 매그니피센트 7, 네. 애플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들인데 하이닉스의 HBM 맞춤형 제작을 이 7개 기업, 테슬라까지 포함된 이 7개 기업이 모두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나온 기사로 앞서 언급드린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의 이 제작의 본격화와 엔비디아 외에도 이제 해외 글로벌 고객사들을 좀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HBM은 인공지능 칩의 필수적인 반도체로 이제 과거의 메모리가 범용 제품, 커뮤니티의 성격을 띄었다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이제 맞춤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업계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이슈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커스텀이 된 HBM, 최초로 5세대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을 양산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뭐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네. 이 시간대를 결코 다른 업체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다음 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블랙웰, 원래 이 블랙웰의 출시 시점이 8월 달이었는데 이 출시 시점이 약간 미뤄졌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주가는 조정을 미리 받았죠. 그런데 블랙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블랙웰은 다음 분기에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4분기 대량 양산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 분기에 블랙웰이라는 신무기가 바로 이런 SK 하이닉스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이미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할 만한 구간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7월 11일 고점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만에 40%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인식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분할로 조금씩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네. 분할로 조금씩 4분기 그리고 그 이후 내년까지 노리시면서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슈퍼사이클 섹터 알아볼 텐데 전력 설비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SK 하이닉스를 설명드렸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네. 이번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SK 데이네요. 사실 이렇게 짠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발전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리적, 공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시장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데요. 문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바로 간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생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대량 생산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넘치는 시간에는 좀 생산량을 좀 저장을 해놓고 수요가 발생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시스템을 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는 같이 한데 묶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SK 이터닉스는 바로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전력주는 이미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여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이 올랐다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조정 구간에서도 많이 조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의 상승을 누렸고 그에 따른 실적 이슈도 다 소진이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관들의 실적이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추가 상승이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냐면 AI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 전력망은 절대로 감당을 못할 정도이고요.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반 가정이나 산업 현장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이 개통 연결을 신청하면 지금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년간의 실적은 이미 땡겨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난 4월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개통 연결 신청 용량이 2010년엔 462기가와트였는데 지난해는 2598기가와트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량이 507기가와트인데 전년 대비해서 50%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는 ESS가 필수적이고 같은 사업을 하는 SK 이터닉스를 또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되겠죠. 네, ESS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신재생 에너지 ESS가 미국 대선 관련주, 특히 해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이터닉스 역시 미 대선 수혜주로 같이 엮어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정책,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항상 미 대선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AI 발전의 이 대규모 전력 소모량 또 이에 따른 탄소 중립 때문이라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립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MS, 챗 GPT를 창시한 이 MS마저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정책이죠. 알리100이라는 이 정책을 달성한다고 공언을 해두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혹시 미 대선 전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1차적으로는 거기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난다면 네. 미 대선 전에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 미 대선 이후에 또 분위기를 봐야겠죠. 또 누가 당선될지 지금 네. 솔직히 잘 모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내년에 아주 주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엔 다시 한번 또 매직 구간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기업 SK 이터닉스 지금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앞으로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나와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 장점을 그러니까 기업의 자신감을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무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1대 0.2의 무상증자를 발표했고요. 무상증자 발표했고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달 20일에 무증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무증 물량이 상장되면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 1대 0.2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준이 아니고 사실 지금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최근 흐름에서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방 경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 구간도 좀 낮아지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최근 이제 나오고 있는 요 한 2주간의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고 상승을 보인다면 아주 좋은 이중 저점을 전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기대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지지라인은 최근 하락 추세대에서 생긴 매물대입니다. 15,000원대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17,5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언제나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간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보시는 그러니까 미 대선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나온다면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 자리가 27,000원인데
지금 자리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3,000원부터 25,000원 선까지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슈퍼사이클 끝판왕 종목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슈퍼사이클 섹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선업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자, 많은 조선주 중에서도 고수님이 지금 꼭 유망하게 보시는 조선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안 해드린 조선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빅3 조선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을 좀 들고 나왔는데 조선업의 탈을 쓴 방산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잠수함, 그리고 구축함, 군안함, 경비함 등 특수선 건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수함이나 구축함, 경비함 등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해운업으로 좀 진출을 한 건데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조선주 중에서도 방위산업 업체로 명성을 날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주요 방위산업 분야로 잠수정과 함정, 그리고 해양방위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하나오션을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 이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뉴스 헤드라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미국의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필리스 조선소 인수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접한 분이나 이 하나오션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국 함정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함정 MRO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MRO 사업이란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기계 설비 등 대형 설비의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기존 제품을 수리하거나 전면 개조하는 과정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특히 함정 같은 경우에는 건조 후에도 꾸준한 정비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함정 시장 진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헤드라인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국내 최초 미 해군 MRO 사업 수주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MR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수주 사업을 따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할 때만 해도 도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발을 빼고요. 하나오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 최대 함대 7함대 소속의 4만 톤급 보급선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수주 금액만 자세한 구체적인 금액은 없는데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글로벌 MRO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가 올해만 80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2029년에는 이제 88조 원, 이 중 미국 함정의 MRO 규모만 이제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진출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서 점점 더 발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 중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사실 7월 12일 날의 고점 자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전고점 돌파하기까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차트는 보지 말고 최근의 차트만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33,000원 이하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8월 5일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눌림 구간,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죠. 33,000원에서 32,000원 구간 충분히 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2,000원 선이 주요 매물 지지대고요.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좋은 흐름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목표가 자체를 보기에는 좀
이제 전고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1차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직전 고점 4월 24일 36,0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해리스 관련주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트럼프 관련주로도 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딱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온 네. 건데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민주당 해리스 관련주고 방산주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을 살펴보고 지금 조선주를 살펴보면서 굳이 제가 방산주 쪽으로 좀 기운 이유가 양쪽 대선 후보 올 하반기에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보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산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을 바로 꼭사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뭘 가져 나왔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아주 유명한 종목이고 최근에 뭐 또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말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앞서서 야심차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방위 산업과 전후 복구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것만 아셔도 종목 이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철도 차량 완제품 제작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져온 첫 번째 힌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공입니다. 고속전철 그리고 전동차 등을 생산하는 이제 철도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차, 전투 차량, 무인 무기 체계 등을 생산하는 디펜스 분야, 그러니까 방위 산업 분야, 그리고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을 공급하는 플랜트 사업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잘하는 다재다능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도 준비하셨나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느 쪽 포트폴리오를 성공했느냐, 두 번째 힌트는 무기 수출 시장 확대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이 지금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군비 증강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K 방산주가 가성비 측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서도 트럼프 관련주로 방산주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트럼프가 미 대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나토 가입국에다가 방위비 문제로 방산주는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이제 무기 수출을 통해서 작년의 실적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급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랬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무기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 이제 신용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폴란드로 수출되는 이 계약 금액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리면서 하반기에 더 이상 수출 보증을 서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으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좀 주가가 급락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 법안 자체를 좀 바꾼다. 좀 개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실적은 더더욱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해외 진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는 해외 진출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준비한 힌트, 창사 첫 매출 1조 원 돌파입니다. 와,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는 방산주에는 지금 쓰이고 있지는 않죠. 네. 저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방산주도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2분기 매출이 무려 1조 945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1128억으로 분기 기준 처음 매출액은 1조 원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 방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8.9%가 증가했거든요. 철도 부문의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완벽한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은 해당 업종이 장기 사이클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뜻하는데 방산주가 지금 이 위치에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나 이제 조선처럼 슈퍼 사이클이라고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 면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해외 진출에 더 이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성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꼭사주의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던 2023년이었는데 이 수출입은행의 이제 신용 한도액이 모두 다 차면서 실적을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1분기에는 실적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년도에 있었었던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이번 6월 달부터 새로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8월 5일 날 패닉세일 때도 역시 이 종목 역시 하락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주가 회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점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주가를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만 원 선을 바닥으로 두자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바닥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양 쌍바닥 구간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는 전략으로 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서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 중인데 추세가 살아나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상승 파동 길이만큼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매물 지지력 확인법입니다.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보이고 상승하는 종목을 구별하고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주가가 바닥을 향해 가는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할 때 거래량,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동반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만드는데요. 바로 지난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바닥에서 저점을 여러 번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림과 같은 모습의 패턴을 뜻합니다.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경우에 전 저점에 대한 매물 지지력과 오른쪽 저점의 매물 지지력이 층층이 쌓이면서 지지력을 강화해 줍니다. 반대로 오른쪽 바닥이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간다면 하락 지속으로 매물대가 오른쪽 저점 위에 쌓이게 되므로 상승 전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겠죠. 실전 매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SY 실택인데요. 저점 이후에 7월 2일 수봉이가 형성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가 나왔고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다가 7월 12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바로 이 구간이 저점 패턴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 타이밍은 저점을 확인한 7월 12일에 매수가 되겠고요. 이후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 저점이 높아지는 곳 다음 날들이 분할 매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양의 패턴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빛레이저의 실전 매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8월 5일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8월 12일 대량 거래와 함께 수봉이 출현으로 바닥권을 탈출했습니다. 다음 저점이 좀 애매하지만 8월 19일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짧은 저점이지만 급등 패턴이 섞이면서 나온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다음 날인 8월 20일부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 저점을 찍은 종목들의 패턴을 활용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저점을 연속해서 만들며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공략한다면 반등 구간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손실 중인 종목의 추가 매수 전략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허인웅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고 또 그때 소개해주신 종목이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내신 건가요? 네, 그 뭐 시장은 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신고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이제 바이넥스가 역시 신고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18,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 좀 매집을 드렸고 30%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섹터에서 또 단기 종목군으로 좀 집중하자 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매수가인 55,000원부터 또 30% 이상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까지 이제 경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좀 섹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바이오 종목의 한 3종목에서 4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모멘텀과 이슈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중항체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이 3가지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선별하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할 바이오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역시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이제 그 3가지 포인트 중 이제 이중 항체 기술 기반 또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첫 번째 이중 항체 기반 기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항암 관련 검증 기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이런 개발 기술 등 3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이제 신고가 이제 그 돌파 후에 최근 또 코스닥이 760선을 다시 한번 그 반납하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좀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정고점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필요한 그런 라인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좀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본격적인 또 거래량 증가까지도 우리가 또 포착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는 ABL 바이오. 자, 최근 이슈들을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인데 그 지난 시간에도 이런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유상증자 그때 말씀해 주실 때 보통 호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특히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운영자금 목적, 그러니까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시설 투자라든가, 네. 또 이제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뭐 공장을 증설하는 이런 투자 목적에서는 보통 대부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이런 제3자 배정 유증이 이제 그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7월 제3자 대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400억 원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은 역시 BSADC 개발에 사용할 목적인데 그 BSADC는 이중 항체를 사용한 이제 ADC 표적 항원 조합 그리고 또 친화력 등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단일 항체인 ADC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재로 작용한 유상증자 키워드 외에도 또 두 번째로 알아볼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임상 관련 이슈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슈는 역시 ABL 105의 임상 결과입니다. 하반기 이런 ABL 105의 임상 결과까지 이제 확인 가능할 전망인데 임상 단계에서 4-1 BB 이중 항체 플랫폼인 그래퍼티 T를 적용한 파이프라인들의 데이터가 숫자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경쟁력과 그리고 또 이제 차별화된 임상 결과들을 볼 때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상승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ABL 바이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ABL 바이오 이제 일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만 원부터 그리고 32,000원 라인의 이런 정고점 라인에서 이제 8월 그리고 또 7월 말부터의 이런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의 이제 초입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상승, M파동의 오른쪽 상승분의 이제 시작 그런 흐름인데 이제 9월 3일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이 이유는 이제 코스닥이 다시 한번 8월 초와 같은 760에서 이제 750선까지의 좀 더 과매도 구간 그리고 또 투심이 완전히 이탈하는 이제 투매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번 돌파했던 자리를 이제 지지력으로 저항이 아닌 지지력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의 이제 지지력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코스닥 760선 전후에서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미증시 대비 반등을 하나도 주지 못하면서 좀 소외된 이런 그 국내 증시에서의 반등이 들어온다면 네, ABL 바이오 기준으로는 31,000원부터 3만 원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형성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통해서 이제 매집하는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1차 뭐 정고점인 36,000원부터 37,000원까지의 단기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목표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경신할 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팜입니다. 네, ST팜은 이제 2008년 8월 육행 주식회사로 이제 그 설립이 되었고, 10년 9월에 삼천리 제약을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를 이제 ST팜으로 이제 변경했습니다. 역시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신약 원료 의약품을 이제 그 확보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RNA 치료제의 주 원료인 이제 올리고, 네, 그리고 또 저분자 신약인 CDMO, 네, 그리고 또 제네릭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약하면 자체 신약 개발 정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팜은 생물보안법 이슈의 첫 국내 수혜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처음이라는 거에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그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좀 매출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이제 저분자, 뭐 화학합성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인 건데요. 이런 공급 계약에 따라 이제 2025년 이제 원료 공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향후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26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좀 수혜력은 기대감은 더욱더 좀 상승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특성상 기술 투자부터 또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참 긴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ST팜 실적 개선은 된 건가요? 네, 그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좀 안정성을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역시 이제 그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좀 탄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T팜의 이제 CDMO 매출이 2018년 약 140억 원에서 작년에는 1,700억 원까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올리고 마진율이 평균 20에서 이제 50% 수준인데 전체 매출에서 이제 작년 올리고 그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인 제네릭 원료 생산 마진율이 이제 5%인데 반해 이제 올리고 쪽은 20에서 50% 수준이니까 훨씬 더 그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진행 과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올리고 전용 공장이 이제 18년 준공됐고 두 차례 증설로 현재는 연간 6.3홀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100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제2 올리고동을 짓고 있는데 이제 26년 이 제2 올리고동이 완공이 된다면 이제 캐파도 연간 캐파가 13홀까지 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세계 1위 캐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ST팜인데요. 자, 추가적인 또 호재가 있을까요? 네, 좀 신약 모멘텀이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목해야 할 이슈인데 독점적으로 이제 그 원료를 생산하는 미 제론사의 그 유망 신약인 라이텔로가 이제 6월 7일 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ST팜도 파이프라인이 3개로 이제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또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기간이 ST팜을 약 87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스닥 순매수 규모 7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또 시장 분위기에서도 수급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차트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ST팜의 이제 차트 또 추가 이제 상승 여력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실시간 장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바이오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경신할 바이오주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연구개발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이런 이제 그 신약
신약 후보물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 등 유력 제약사의 이제 기술 이전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항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항체 후보물질 연구 개발 이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기술인 이제 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즉 SAFA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물질 제작 연구 기술 이전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역시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최근 이슈를 알아볼 수 있는 헤드라인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헤드라인 뉴스는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인 APB-R3의 임상 1상에서의 이제 좋은 결과, 즉 안정성과 이제 내약성 입증입니다. 이제 3월 7일 APB-R3의 글로벌 임상 1상 톱라인 결과가 공시되었는데 31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에서 안정성과 이제 내약성에 문제가 없다,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좀 향후 단계가 많이 좀 남아 있지만 주가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향후 기대감도 좀 키워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임상 이슈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나요? 네, 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가 또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기술을 이전한 물질이 40조 시장 진출 확정, 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다수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논의 중인 R3의 기술 이전 가시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부각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복수의 플랫폼 기술 이전 체결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어서 좀 주가의 퍼포먼스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미 이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약성이라든가 뭐 안전성, 뭐 또 장기 지속적 플랫폼으로서 좀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반감기까지 그 긴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안정성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는 역시 또 실적인데 상장 2년 만에 또 흑자 전환 이런 또 공시도 나왔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가 신고가 경신을 했었습니다. 뭐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뭐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ABL 바이오와 똑같은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돌파 시작 후에 이제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한번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탄한 견고한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고가에서 한 번 더 추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보시는 걸까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일봉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ABL 바이오와 좀 차트가 대부분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7월 말 이런 정고점에 이런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신고가 추세 중에서 이런 신고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또 코스닥이 760에서 750선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한 이런 정고점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여기 8월 26일 날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한 자리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갭상승으로 돌파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에서는 최소한 단기 기준 지지력 시도와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9월 초, 9월 4일과 5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760에서 750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기준으로 해서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에서의 이제 지지력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나올 겁니다. 역시 이제 1차 반등 시세는 이제 전고점인 이제 25,000원부터 26,000원을 1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바이오 종목 알아봤는데요. 더 준비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제가 신약 개발의 이제 선두 주자인 종목을 오늘 꼭사주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꼭사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역시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네. 그 합성 의약품과 그리고 또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이제 제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내분 기계 그리고 또 순환 기계, 뭐 비뇨 기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데 160여 개의 의약품 생산을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꼭사주 종목의 첫 번째 힌트는 이제 4년 연속 최대 매출 경신인데 21년부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그리고 또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실적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비급여 정장제 이제 처방 1위입니다. 네. 자사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의약품 이제 바이오 탑과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비급여 정장제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80억 원인데 3년 연속 역시 이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탑 성장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역시 2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 또 결정적인 힌트일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 힌트가 역시 이제 블록버스터의 이제 제품 성장이겠습니다. 우선 요 종목의 향후 종목의 이제 실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올해 2분기는 살짝 주춤을 했었는데 숫자부터 살펴보면 2분기 매출액이 316억 원, 그리고 또 영업 손실은 31억 원으로 이제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분기 이렇게 적자 전환을 한 이유는 이제 작년에 미 이브노반트 임상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이런 경상 기술료가 이제 올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이 다소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가파른 성장세가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상승 기대감만큼이나 또 주가도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꼭사주 종목의 이제 차트 일봉인데요. 흐름을 보시더라도 여기 35,000원부터 그리고 또 지지부진한 3만 원 초반까지의 이런 박스권의 좀 지루한 흐름을 거의 2년 가까이 그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반복된 2년 가까이의 반복된 저항들을 지금 7월 말에 좀 돌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게 되면 한번 상승 추세의 각도를 키우면서 역시 가장 그 종목 생애 중 이상 가장 좀 탄력성 있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알리는 신호인데 전체적인 이런 종목의 그 흐름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역시 지수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9월 초 이제 코스닥이 또 760 이하로 내려가면서 한번 돌파 후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한 1주에서 3주 정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여기 37,500원 이하의 그 매집할 찬스를 좀 주어진다면 코스닥도 700선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이 꼭사주 종목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000원부터 36,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차 정고점인 45,000원까지의 그 1차 목표가를 이제 둘 수가 있겠고 좀 추가적으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종목의 이제 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역시 주봉상에서도 이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저항 부분들을 이제 7월에 한번 돌파가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이런 탄력성을 그대로 주지 못하고 지수 유형을 한 번 더 지지력을 다지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인남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오늘의 키워드는 눌림목 대 추세 하락 구분하는 법입니다. 우선 눌림목이란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수익 실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눌림목은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3에서 5거리를 하락하는 것으로 다시 상승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세 하락은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를 마무리 짓고 차익 실현
또는 섹터 주도력 이탈 등 조정의 요인으로 추세를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눌림목은 단기 조정의 끝자락인 지지라인에서 매수와 비중 확대로 이용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추세 하락은 비중 축소와 매도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으로 단기 3에서 5거래일 주가 하락 시 눌림목이냐 또는 추세 하락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눌림목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역시 조정 시 적은 거래량입니다. 눌림목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뜻으로 회복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눌림목 지점에서 주가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눌림목 후에 큰 거래량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반등 시세가 나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SY스틸텍 일봉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음봉이 연속 4개로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하지만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시작점인 녹색 원으로 표시된 3,500원부터 3,250원에서 지지 후에 전 고점까지 반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들이 전형적인 눌림목 패턴에서의 적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눌림목 판단 기준은 조정 구간에서의 외국인 기간, 즉 메이저의 매수세 유입입니다. 종목의 돌발 악재 등 지수 변동성으로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등 메이저가 담고 있는 종목은 지수가 진정이 되면 이런 종목군이 시장 주도력을 가장 빠르게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넥스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바이넥스 18,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타점을 제시드렸는데요. 바이넥스 일봉을 보시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역시 연속 음봉 4개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 위에서 1번 조건으로 제시드렸던 적은 거래량, 즉 거래량도 감소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주가는 하락 쪽이나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늘리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증시 전체의 주저앉음으로 눌림목을 통한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지력을 발휘하는 라인이 돌파했던 시작점으로 기술적으로도 이 의미 있는 타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두 번째 조건인 외국인 기관 매수 확인을 통해서 눌림목을 포착한 다음 매수 대응을 하면 이런 조정 구간, 국내 증시 부진한 흐름에서의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하락 추세로의 진입으로 매도 대응이 아닌 반대로 상승 추세 속 눌림목 매수 찬스로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적은 거래량과 그리고 메이저 순매수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실제 종목 사례와 타점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